이거는 이제 동양의학에서 정말 많이 주장하는 얘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뭐냐면 간이 안 좋을 때 두통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편두통. 이 편두 쪽에는 어떤 경락이 올라오냐면은 주로 담경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경팔맥에도 그걸 올려놨지만은 간담 계열요. 예. 기경팔맥에서 양유맥, 예, 양교맥을 얘기했죠. 그게 이제 측두로 올라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측두로 올라갈 때 간담 계열에 의한 질병이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경맥에서 족수양 담경을 할 때 측두의 편두통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쪽에 병이 들면요, 사람들이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성질을 버럭 냅니다. 예. 평상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성질을 버럭 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간은 분노를 담고 있다 그랬죠. 분노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간에 병 들었으니까 뭐냐,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막 히스테릭해지고, 그 다음에 꼭 보면은 간 경락은 뭐와 통경이 돼요?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수반해요. 예. 항상 변비를 수반합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 한 분을 간 전문의를 알고 있는데, 간 나쁜데 왜 변비가 오느냐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의아시하지만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그분도 간이 안 좋으니까 장이 안 좋아요. 변비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건 경험으로 느끼시는 거죠. 근데 경락상 원래 그렇게 서로가 경락이 통경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경락의 기의 에너지가 정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장경락과 간경락이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간이 나빠지면 비장이 종대하지요. 예. 간이 이제 피를 간 문맥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역류해서 비장으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니까 비장이 붓게 되죠. 그래서 좌측 늑골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거기를 누르면 아프고. 그래서 뭐냐, 간병이 들었을 때 심해지면은 우측에 간이 있는데 우측이 아픈 게 아니고 좌측이 아픈 이유가 좌간우폐라고 앞쪽에 경락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유가 뭐냐, 간이 나빠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두통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간기울결이라 그래요. 그 동양의학에서는. 예, 특히나 상한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상한론의 처방에 대시호탕이라고 있습니다. 대시호탕. 예, 대시호탕증을 보시면은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요, 평상시에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막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가가 침해가 됐다 그러면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 막 발작 일으키듯이 막 그냥 싸우려고 막 싸움 닭같이 막 대드는 사람. 남자들도 뻑하면 막 멱살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런 꼴을 많이 당합니다. 예. 이것이 간기울결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두통이고, 또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왼쪽에 비장이 종대된다 그랬죠. 그 비장이란 장기가 백혈구를 피를 원래 만들어내는 곳은 골수지만은 백혈구 생성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다 쓴 적혈구를 또
깨는 작용을 하잖아요. 깨서 헤모글로빈을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피하고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간하고도 연관이 있고. 예. 그래서 이 나중에 그 빈혈로 인한 두통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간과 연관된, 간의 문맥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간 자체가 엄청 나빠져도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피를 못 받아들여서 역류해서 비장이 종대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간 자체에서 피를 못 받아들여도요. 이게 조혈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간이거든요. 몸의 전체 피의 재고량을 파악하는 게 간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에서 뭐래요? 피 만드는 모든 원료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간 쪽에 간에 문제가 일어나서 두통이 일어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요, 두통이 만성 두통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간이 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 정밀하게 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담, 간 말고 담요. 이건요, 이걸 소양상화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예요. 네. 소양상화, 족소양 담경, 수소양 삼초경, 이 두 가지를 소양경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는 담경은 정말 호전적이에요. 이미 간으로 갔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시호탕증 같은 경우는 간인데, 간으로 갔을 때는 간 기능에 정말 문제가 많고, 이게 간은요, 혼을 주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감정 조절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간병 말기에는 간성 혼수 상태가 오죠. 막 혼자서 짓거리고 있고, 예, 지정신이 없는 거, 혼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은 그게 아니고, 그건 멀쩡한데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떤 게 하나가 판단이 딱 되면 이거는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야. 예, 아니면 막 끝까지 뭐예요? 참고 또 참고 이러는 거예요. 주로 이게 이 그 스트레스라든가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는 두통은, 이거는 이제 소시오탕증이라 그래요. 이 상한론의 탕증 그 어떤 그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과부라든가 노처녀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직자, 예, 수녀님 같은 경우, 아니면 여성들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막 이렇게 절제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참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그 허준 드라마에도 나오는 실려병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증상이 있죠. 막 추웠다가 더웠다, 한열왕래라 그래요. 추웠다 더웠다 하기도 하고, 입이 쓰기도 하고, 구역질이 한 번씩 나기도 하고, 입이 마르기도 하면서 편두통이 옵니다.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근만성으로 이래 막 두통이 막 나올 때마다 막 구토하려 그러고 구역하려 그러고 이런 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관절통, 이 수족, 예, 이런데 관절통도 한 번씩 생기고, 이때마다요, 히스테리 발작 일어나듯이 막 그냥 히스테리 부리고, 막 그냥 옆에 뭔가 막 조금만, 예, 건드리면 폭발하듯이 해버려요. 예,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는 시민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시민성.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두통이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도 많냐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오는 두통도 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편두통이 계속 오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막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귀에 여기 요 경추 있는 요 부위가 갑상선이라 그랬죠. 여기 있네요. 여기 까맣게 칠해진 요 부분. 예, 이 부분이 확 휘어 있고 튀어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도 보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 갑상선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갑상선 난 없는데요. 검사 받아봐라.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걸로 오는 두통인데 그게 바로 예고였는데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경련제, 간질 있는 애들이 먹는 그런 항경련제라든가, 그 다음에 고혈압에서 베타 차단제를 먹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있는 사람 항우울증 그 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약들이 또 이런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바로 요런 시민성 편두통하고 아주 유사하게 일어납니다.